사랑에는 많은 얼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은 온 세상에 자랑하듯 드러나고 어떤 사랑은 숨기듯 감추어져 있습니다. 저와 그녀의 사랑은 후자였습니다. 비밀이라는 이름의 외투를 두르고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만 자라났습니다. 우리에겐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상황, 그리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얽혀 있었기에 우리는 연애를 비밀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합의는 처음엔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렘이 있었습니다. 우리만 아는 비밀이야. 속삭이듯 주고받던 그 말 속에는 묘한 동지애와 끈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면서 뒤에서는 눈빛 하나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내시지, 은밀한 만남, 오래 머물지 못하는 카페의 구석 자리, 모든 것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슬아슬하면서도 특별했습니다. 그 특별함은 우리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비밀은 때로 더 강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드러내지 못하는 만큼 더 단단히 움켜쥐려 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비밀은 언제나 균열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균열은 바람처럼 찾아와 작은 틈을 파고들고 언젠가 그 틈을 크게 벌려버립니다. 그녀와 나의 그 균열은 한 사람의 이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첫사랑. 이름은 A. A는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저녁까지 남은 시간은 석 달. 그러나 그는 틈틈이 그녀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안부였고 곧 추억을 끄집어내는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보고 싶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문장들이 늘어갔습니다. 저는 처음에 담담히 넘기려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고 첫사랑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메시지들의 온도는 달라졌습니다. 친구끼리 나눌 수 있는 말과 그보다 한 뼘 더 가까운 말의 온도 차이. 저는 그것을 읽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그 대화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투명하게 보여주려 했습니다. 얘가 이런 얘기를 하네. 웃기지 않아? 웃음을 띠며 보여줬지만 제 마음은 웃지 못했습니다. 투명함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불안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까지 보여줄까? 나를 안심시키려는 건가? 아니면 자신도 흔들리고 있는 건가?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그녀를 믿어야지. 믿음은 사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상황이 사랑의 가장 민감한 부분, 첫사랑을 건드리고 있을 때는 더더욱.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그 일이 터졌습니다.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휴가 나온 A랑 밥 먹고 영화 보고 카페 갔다 와도 돼? 순간 제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단순히 밥 한 끼가 아니라 하루의 코스를 계획한 듯한 말투. 단둘이. 첫사랑과.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즉각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그녀 사이에는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믿음. 하지만 제 속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가고 싶으면 가. 하지만 영화표는 따로 끊고 팝콘도 각자 사. 손이라도 스치는 게 싫으니까. 그리고 연락 자주 해줘. 제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녀는 그 신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제 하루는 기다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핸드폰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이 켜질 때마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시계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영화 상영 시간 2시간 반. 그 시간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끝난 후에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카페에 있다. 영화가 끝난 후 2시간 만에 온 문제였습니다. 그 이후 모든 시간 동안 휴대폰은 고요했습니다. 연락 자주 해달라는 거 잊었어? 왜 문자를 읽지도 않고 답도 안 해주는 거야? 저는 수십 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참지 못하고 A에게 직접 DM을 보냈습니다. 혹시 지금 그녀와 함께 있나요? 그러나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는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마치 어두운 숲속에서 혼자 길을 잃은 것처럼 그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30분쯤
마침내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짧은 한 줄. A가 집 앞까지 데려다 줬어. 그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 앞까지. 그 단어는 너무 많은 상상을 불러왔습니다. 그 단어는 친절함일 수도 있고 경계선을 넘은 행위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었지만 묻는 순간 모든 것이 폭발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서 수백 번을 되뇌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믿어야 한다. 믿어야만 한다. 하지만 믿음은 마음만으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함께 지켜주어야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어제의 제 감정을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다. 집 앞까지라는 말이 불편했다. 내가 보낸 신호를 알아주길 바랐다. 그러나 그녀는 제 말을 듣자마자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연락 못한 건 미안해. A랑 대화하는데 집중해주고 싶었어. 근데 진짜 너가 하지 말라는 거 다 안 했어. 근데 굳이 A한테 DM을 보냈어야 해? 그렇게 날 못 믿어? 그 말은 제 심장을 깊이 찔렀습니다. 제가 묻고 싶었던 건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 상황이 힘들었던 거야. 나는 너를 믿고 싶어. 하지만 연락이 없고 집 앞까지 데려다 줬다는 게 내 관점에선 이해하기 쉽지 않았어. 그리고 더군다나 상대가 너의 첫사랑이잖아.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항상 힘들다 그래. 나는 투명하게 다 보여주고 있는데 왜 못 믿는 거야? 그러고 지금 나한텐 너가 있고 그냥 친구로서 만난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문법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호를 말했지만 그녀는 통제로 들었습니다. 저는 경계를 말했지만 그녀는 이심으로 느꼈습니다. 봐, 진짜 웃기지 않아. 그 순간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웃음. 그건 제겐 농담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이었고 우리 사랑의 균열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웃긴 일이야? 그냥 우스워서. 나는 너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그녀의 말은 위로 같았지만 제 마음엔 닿지 않았습니다. 투명함이 때로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그녀가 선을 넘은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우리의 사랑이 이제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시험대 위에 올려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손을 잡을 수 있는 선, 안을 수 있는 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선. 그 선은 관계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사랑은 균열을 일으킨다는 것. 저와 그녀의 관계도 그 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특히 A라는 존재는 우리 관계의 경계선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애써 차분하게 다가갔습니다. 화내고 몰아붙인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려 했습니다. 나는 너를 못 믿는 게 아니야. 그 상황이 힘들었던 거야. 내가 집 앞까지 데려다 달라고 한 건 아니어도 그 장면 자체가 내가 감당하기 어려웠어. 그러나 그녀는 쉽게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숨기는 게 없잖아. 오히려 다 보여주잖아. 그럼 됐지. 왜 이렇게 힘들어해? 내가 바람필까봐 겁나.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은 안심되지 않았습니다. 보여준다는 건 감사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A가 보내는 메시지, 그녀가 웃으며 내미는 캡처, 그 모든 게 투명함이라는 이름으로 제 앞에 던져졌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투명하게 다 보이는데 왜 더 불안할까? 그건 투명함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둘 사이의 규칙을 만들자고.
규칙은 구속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성 친구랑 단둘이 만나는 건 상대가 불편하면 피하자. 부득이하게 만나야 한다면 시간이랑 장소, 동선을 미리 알려주자. 연락은 최소 한두 시간마다 신호를 보내고 특히 첫사랑이나 전 연인 같은 특별한 상대는 더 조심하자. 이건 구속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려는 거야. 제 말은 상식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상식만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불안하다면 내가 더 조심할게. 근데 나도 숨 막히는 건 싫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녀를 가두고 싶진 않았습니다. 다만 지키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하지만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A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휴가 나오면 또 보자. 그녀는 또다시 캡처를 해서 제게 보냈습니다. 얘 진짜 웃기지 않아? 그 순간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웃기다니. 그녀에겐 농담일지 몰라도 저에겐 심장을 찌르는 칼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게 웃기지가 않아. 나는 진짜 힘들어. 그녀는 잠시 제 눈을 바라보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는 왜 항상 힘들다고 해? 나는 너를 믿고 있는데 넌 왜 나를 못 믿는 거야? 그 말은 또다시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말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행동과 상황이 함께 지켜줘야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몇 번이나 같은 싸움을 반복했습니다. DM, 캡처, 웃음, 불안, 싸움, 화해. 마치 끝없는 순환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사실 A가 나 좋아하는 것 같아. 그 말은 제 심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녀의 입으로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럼 이제는 선을 확실히 그어야지. 하지만 입 밖으로는 그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너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과 지금의 행동 사이에 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자유를 빼앗고 싶지 않아. 근데 최소한 내가 불편해하는 선은 지켜줬으면 해. 그게 나를 위한 거고 결국 우리를 위한 거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끄덕임은 무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잠시 상황을 피하기 위한 고개 숙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아직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세운 규칙은 여전히 시험대 위에 올려져 있다는 것을. 비밀 연애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외부 변수에 취약한 것, 그리고 첫사랑이라는 특별한 이름. 저는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곧 폭발로 이어질 불씨가 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의 대화는 짧아졌습니다. 밥 먹었어? 응. 오늘 뭐 해? 그냥 있어. 예전에는 같은 질문에도 긴 답이 이어졌습니다. 밥에 뭐가 나왔는지, 그날 있었던 일, 느낀 감정까지. 하지만 이제는 단어 몇 개로 끝나버렸습니다. 짧은 대화는 더 많은 여백을 남겼습니다. 그 여백은 불신의 그림자가 되어 점점 더 크게 우리를 덮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잠깐 거리 두는 게 어때? 그 말은 제 심장을 먹게 했습니다. 거리 두기. 연애에서 가장 두려운 단어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끝을 의미하는 걸까? 아니면 진짜로 숨 돌릴 시간이 필요한 걸까? 잠시 침묵 끝에 저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 나랑 헤어지고 싶은 거야? 아니. 근데 요즘 우리 너무 힘들잖아. 너도 나도 서로 불편해하고 싸움만 하고 잠깐 거리를 두면 오히려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녀의 말은 차갑지만 동시에 솔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지금 우린 지쳐 있어. 근데 기억해줘. 나는 너랑 헤어지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우리를 지키고 싶은 거야. 그녀는 잠시 눈을 피하더니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날 이후 우리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연락은 줄었고 만남의 횟수도 줄었습니다. 처음엔 더 불안했습니다. 혹시 이게 진짜 끝으로 가는 건 아닐까? 혹시 그녀가 그 사이에 흔들리진 않을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 불안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거리를 두자 오히려 서로의 빈자리가 보였습니다. 그 빈자리는 허전했지만 동시에 소중했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그걸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응. 너는? 나도. 근데 내가 없으니까 허전하더라. 그 짧은 대화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그러나 예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너무 많이 싸웠지. 응. 근데 나도 잘못한 거 있어. 그녀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 불안을 너한테만 쏟아낸 것도 있었어. 근데 그만큼 널 지키고 싶었어. 그녀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아. 내가 날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냥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나도 힘들었어.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불안을 인정하고 서로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말자. 상대가 불편해하는 상황은 스스로 피하자. 연락은 의무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장치로 사용하자.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열어 그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고마워. 잠시 후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우리 잘해보자. 그 짧은 대화 속에 우리는 작은 화해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화해가 영원한 평화는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언제나 시험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시험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길 위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화해는 관계를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짧은 대화 속 웃음, 오랜만에 편안히 걸었던 퇴근길, 카페 구석에서 마주한 따뜻한 눈빛. 우리는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 깊숙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사랑은 반복되는 시험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시험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A의 저녁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휴가도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곧 휴가 나가. 내 있는 도시로 가고 싶다. 그녀는 이번엔 캡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며 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또 이런 메시지 왔어. 그 순간 제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또 우리가 수없이 반복했던 문제, 다시는 없겠다고 했던 그 장면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만나지 마. 이건 부탁이 아니라 내 요구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 진심이야? 응. 나는 내 자유를 존중해 왔어. 근데 이건 자유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야. 만약 이번에도 그 선을 넘는다면 우리 관계는 거기서 끝이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처럼. 잠시의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이번엔 안 만날게. 그 말은 안도의 숨을 내쉬게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이번엔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 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A가 휴가를 나왔지만 그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평범한 연인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카페에 가서 오래 대화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 평범함이 오히려 특별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평범함을 지키고 싶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행복이다. 그러나 제 마음속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 생긴 불씨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볼 때마다, 메시지를 확인할 때마다 저는 모르게 눈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눈치를 챘습니다. 아직도 불안해? 응. 솔직히 말하면 그래. 그녀는 잠시 제 손을 잡더니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 이제 알았어. 내가 불안해하는 게 단순히 의심이 아니라는 거. 내가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않아서 내 마음이 무너진 거였지. 그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제 마음을 이해해 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나는 내 자유를 빼앗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그저 우리가 안전하길 바랄 뿐이야. 내가 바란 건 단 하나였어. 내가 나를 지켜주는 것. 그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태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휴대폰에 오는 메시지를 바로 보여주었고, 불필요한 만남은 스스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먼저 해주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제 마음을 조금씩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불안 위에 작은 안도감이 쌓였습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지키려는 선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불안하지 않게 할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사랑은 언제나 새로운 시험을 내리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 안에서 하나의 결심을 세웠습니다. 다시는 그 선을 넘지 마. 그 순간 우리 관계는 끝이야. 그 말은 위협이 아니라 다짐이었습니다. 그녀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한 말이었습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나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내가 나를 잃지 않겠다고. 그날 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마치 오래된 레코드판처럼 일정하게 흘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정말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을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오늘만큼은 우리가 서로를 지켰다는 사실. 사랑은 전쟁 같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시작된 비밀 연애는 처음엔 달콤한 모험이었지만 점점 싸움의 기록이 되어 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는다고 말했지만 믿음은 상황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사랑은 갈등 앞에서 시험받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지나고 난 지금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사랑은 지켜야 한다. 그녀와의 시간 속에서 저는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연락 두절의 밤, 집 앞까지 배웅했다는 짧은 메시지, A의 DM 캡처와 그녀의 웃음, 그 모든 순간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분노했고, 저는 불안했고,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흔들림 속에서도 제가 놓지 않았던 게 있다는 걸. 바로 그녀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경계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선을 넘었을 때 다시 돌아오는가입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은 결국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은 구속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은 방치가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오랫동안 헷갈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자유를 지키려다 스스로 불안에 갇혔습니다. 그녀는 저를 안심시키려다 오히려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끝내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유와 경계는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은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비밀 연애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우리의 관계는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더 이상 우리를 가두는 족쇄가 아니었습니다. 비밀은 이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친조용한 바람막이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함께 서 있을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매일의 선택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합니다. 서로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서로를 흔들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가끔은 아직도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확인할 때, 늦은 밤 연락이 늦어질 때, 그 순간마다 불안은 제 어깨를 두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그 불안이 찾아올 때, 제가 해야 할 건 의심이 아니라 대화라는 것을, 그녀가 해야 할 건 변명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잃지 않겠다. 사랑은 승부가 아닙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를 가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지켜야 할 것을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걸 몸으로 겪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매일 새로운 시험 속에서. 그리고 저는 압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사랑은 언제나 흔들린다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함께 선택한다면 사랑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 들어갔어. 오늘도 수고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오늘도 우리 지켰다. 그 짧은 대화 속에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었습니다. 크고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약속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비밀입니다. 하지만 그 비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만의 울타리, 우리만의 바람막이, 그리고 우리만의 약속입니다. 사랑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 사랑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분과 그 여자친구분은 지금은 결혼을 준비 중이시라고 합니다.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매일매일이 서로를 지키는 선택이 진짜 사랑인 것 같다는 메시지가 느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세요. 그럼 매주 새로운 사연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